교내 순환버스가 교체된 정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문제가 된 예산 집행 감사 결과를 짚어봤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2019년 봄철 정기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나연 편집장의 초청 강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S 뉴스입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배려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건 교내 순환버스인데요. 순환버스가 새롭게 단장하면서 여러 불편사항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김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교내 순환버스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입문이 따로 있던 기존의 순환버스 대신 하차문이 없는 고속버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순환버스가 바뀌면서 새로운 불편사항이 생겼습니다. 학생들은 하차벨이 없어 내릴 곳을 놓치거나 정류장에 표기된 버스 시간보다 버스가 늦게 와 수업을 늦는 등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순환버스로 인한 불편은 학생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기사들은 하차벨이 없어 정류장마다 내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승하차에 많은 시간이 걸려 불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학생들이 미리 나와서 대기를 하고 계시니까 또 아니면은 없으면은 저희들이 직접 어디 내리실 거냐고 물어보니까 새 버스가 들어오면은 타고 내리는 그 불편함이 없어질 거예요. 이런 불편 사항에 대해 총무과는 오는 20일에 하차문이 있는 버스로 바뀔 예정이니 기다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불편 사항을 예상했지만 순환버스 독과점 문제와 예산 문제로 인해 기업 교체가 불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20일에 바뀌는 순환버스가 학생과 기사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JBS 뉴스 김지은입니다. 지난달 감사원이 거점국립대학들을 대상으로 감사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우리 대학이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지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영화 어벤져스 3편의 한 장면입니다. 아이언맨이 나노기술이 적용된 슈트를 몸에 장착합니다. 나노기술은 10억분의 1m 수준의 매우 작은 단위에서 물질을 다루거나 측정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현재는 미래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나노재료 및 시스템 연구실이 위치한 공과대학 사옥안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박사과정 연구원인 가우라브 칸데발 씨의 논문이 첨단 에너지 소재를 다루는 최고권위 학술지에서 표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공과대학 사옥안에선 나노기술뿐만 아니라 기계, 컴퓨터 등과 같이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기술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감사원은 공과대학 사옥안이 목적외로 사용된 예산에 의해 지어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대 사옥안뿐만이 아닙니다. 해양과학대학 사옥안, 인문대학 2호관 등 다수의 건물이 포함됐습니다. 정말 저희 돈이 이렇게 쓰인다는 것에 정말 너무나 짜증났고요. 좀 개선됐으면 하네요. 감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2001년 교육부는 신규 시설 사업으로 선정된 종합문화센터 신축 사업으로 209억 4천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중 1차 연도 사업비 12억 9천만 원을 우리 대학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를 처음 목적과 달리 공과대학 사옥안 신축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시설과는 이에 대한 설명문을 학무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설명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학교는 교육부 사업이 선정되기 전 이미 발전기금을 이용해 아라뮤즈홀을 건립 중이었습니다. 교육부 사업대로 진행한다면 불필요하게 기능이 중복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꼴입니다. 반면 당시 우리 대학은 교육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교육부가 전달한 12억 9천만 원을 공과대학 사옥안 신축에 선투자해 교육 기반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학교는 발전기금을 통해 회수한 선투자 금액을 다른 건물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양과학대학 사옥안, 인문대학 2호관 등 교육 기반 시설들을 마련했습니다. 시설과는 이러한 방식으로 시설이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교육 기반 시설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학교는 감사원 통보에 따른 재정적 페널티로 사업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인 12억 9천만 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처음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건 잘못됐지만 분명 그때의 결정이 틀리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JBS 뉴스 박지욱입니다. 아라 컨벤션홀에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현판식이 진행됐습니다. 현판식인 송석원 총장을 비롯해
김태석 도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등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송석원 총장은 축사를 통해 스마트 아일랜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행사장에선 산학협력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체험 활동, 해커톤 결과 전시회 등이 이뤄졌습니다. 이달 1일 아나뮤즈홀에서 독립문화예술신문 시위드의 이나연 편집장 초청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강연은 가능의 섬 제주를 경유해 예술로 세계와 놀기란 주제로 이뤄졌습니다. 한편 독립문화예술 매체를 표방하는 시위드는 제주 출신인 이 편집장이 젊은 예술계 인사들과 함께 제주에서 만드는 잡지로 2017년 5월 창간했습니다. 한국방송학회 2019 봄철 정기학술대회가 지난달 27일 오전 사회과학대학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복잡계 시대 방송학의 DNA, 이론적 깊이와 방법론적 확장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대회는 총 4부에 걸쳐 세션별로 다양한 주제가 다뤄지면서 참가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다음 간추린 뉴스, 김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볼링부가 제24회 대구 전국 볼링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단체전 평균 206.8점을 기록하며 1위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제주 김영 미로공원 김명남 대표가 대학 발전기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김 대표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총 8억 6,2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영정보학과 현정석 교수의 강의가 K무크 강좌로 선정됐습니다. 현 교수의 강의는 모순 문제의 구성요소 6개를 모두 표현한 라비 모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학적 발명 문제, 자연과학 연구에서 나타나는 모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유의가 있습니다. 비자숲 힐링센터와 숲유치원협회 제주지회가 환경도시, 건강도시를 이루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제주도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숲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협력하고 아동의 건강을 위한 공동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어느덧 날씨는 따뜻해지고 캠퍼스는 생기가 넘치지만 더 많은 관심이 더 나은 대학을 만든다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저희는 더 나은 대학을 위해 옳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상으로 J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객님의 통장 정보가 도용됐습니다. 안전 계좌에서 보관하다 도용 확인 후 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30분 안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JBS 연중 캠페인. 당신은 지성인입니까?